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일본 수준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돈이 남아돌기 때문에 네.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해야 된다는 거죠. 돈 빌려가지고 집 산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집 산다고 그러면 말리고 싶어요. 한 달에 500만 원 받으면 50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입니다. 오, 방금 소름 돋았어요. 네, 지난 영상에서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가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리가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시는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서영 씨한테 또 질문 하나 할게요. 경제원론 제대로 공부했는지. 네. 금리라는 게 뭐죠? 금리요?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 금리를 주죠. 네. 그 예금금리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 네. 대출금리라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100만 원 가지고 이 방송 끝내고 서영 씨하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뭐 와인도 한 잔 먹고. 네. 그리고 제가 어떠한 걸 사면은 기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겼다면은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소비를 참았으니까 뭔가 좀 보상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 어떻습니까? 금리가 낮으면 소비를 참는 데 대한 대가가 낮으니까 지금 제가 돈을 써버리죠. 소비가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당장의 소비가. 근데 금리가 높으면은 지금 소비를 참습니다. 은행에다 맡겼다가 나중에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면 저축을 훨씬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은 소비가 줄어들고 저축이 늘어난다. 이게 금리하고 소비 저축하고 기본적인 이제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은행에다 맡겼다면은 그동안 경제 성장한 거하고 물가가 오른 만큼 보상을 받아야지. 네. 제가 저축을 하죠. 근데 은행에다 돈을 맡겼는데 물가보다 금리가 더 낮으면은 저축을 안 하게 되거든요. 하기 싫죠.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하고 물가 상승률이에요. 네. 경제 성장, 물가 상승. 근데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네.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앞으로 물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제 성장률, 물가가 떨어지니까 네.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아하. 그 일본 금리가 지금 0%거든요. 네. 일본 금리가 그렇게 낮은 거는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0%, 물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낮은 거예요. 우리가 일본 수준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돈이 남아돌고 있나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네. 돈이 지금 부족하죠? 네, 돈이 저는 지금 부족하죠. 근데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아도는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우리가 그 가게도 저축하고 기업도 은행에다 저축을 하거든요. 네. 그 저축이라는 게 돈의 공급이에요. 그 다음에 투자라는 거는 돈의 수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투자를 하면은 기업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상대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요. 공급이 훨씬 많은 거네요. 그래서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은행 지점장들이 저한테 이런 농담을 하죠. 97년 외환위기 태어나기 전 일인데요. 그때는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요. 투자가 저축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했죠. 투자가 돈의 수요고 저축이 돈의 공급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기업들이 은행 지점장들한테 와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 은행 기업한테. 근데 지금 돈이 은행이 남아돌거든요. 그러면 우리 돈 가져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 지점장들이 기업 쫓아다니면서 물론 그 나쁜 기업들한테는 돈 안 빌려주죠. 뭐 좋은 기업들한테 가가지고 은행 돈 좀 빌려 써주세요. 이렇게 고개 숙인다는 겁니다.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래서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돈이 얼마나 남아도느냐. 네. 아직 작년 말 거는 발표가 안 됐는데요. 뭐 한국은행이 뭐 자금 순환이라는 통계에서 그걸 발표하거든요. 작년 9월 말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남아도는 현금성 자산이 869조나 돼요. 869조요? 엄청나죠. 네.
삼성전자다 좋은 기업들이 그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성장은 차별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물론 차별화는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기업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정말 많이 가지고 있나 예, 보네요. 예. 그래서 돈이 남아돌기 때문에 네.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은행들이 채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저 서영 씨가 은행에다 돈을 예금하면 은행은 네.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그래도 좀 굴려야죠. 어떤 식으로 굴리죠? 은행도 뭔가 투자를 하는 개념처럼. 그렇죠. 투자는 대출 아니면은 유가증권 투자를 하거든요. 네. 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그다음에 유가증권은 주식 아니면 채권이에요. 근데 가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은행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죠. 예. 근데 기업이라는 거는 네. 자금 부족 주체라고 그러는데요. 은행에서 돈 빌려 투자하는 주체예요. 그런데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많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계 대출이 가계보다 안 되고 가계는 전체적으로 저축한 게 더 많은데 은행이 돈을 안 빌렸으면은 은행의 대출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그 돈 가지고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유가증권이라는 게 주식, 채권. 근데 은행이라는 데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주식은 별로 안 삽니다. 주식은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네. 거죠? 그래서 채권만 사요. 그래서 채권 사면 어떻습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가죠. 네. 또 여기서 금리하고 채권 가격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금리 시간에 금리 네.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은행이 이렇게 채권을 많이 사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채권을 은행들이 정말 많이 사고 있겠네요. 안 그래도 금리가 낮은데 계속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는 경제 성장률도 작년에 4% 됐고 또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그래서 금리가 올랐는데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돈이 남아돈다. 네. 은행이 기업들이 돈을 과거처럼 많이 안 빌렸으니까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금리는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새 금리가 오르니까요. 네. 은행에 가면은 고정금리 대출해라, 변동금리 대출해라.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거든요. 이 고정금리라는 게 뭐죠? 지금 당장의 그 금리를 그대로 그렇죠. 반영을 대출할 하는 때. 거죠. 예. 대출할 때 지금 금리로 금리를 결정하죠. 대출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랐다고 아마 일부 뭐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하라고 유도할 텐데요. 근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정금리 대출하면은 지금 4%로 대출 받으면은 계속 4% 금리를 내야 돼요. 금리가 떨어져도. 물론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고정금리 대출하는 게 더 좋죠. 네. 네, 그런데 앞서 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장기로 보면 금리가 우리 경제 성장률, 저축 투자율, 그 다음에 은행 채권 매수 이런 거 생각하면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때야 되겠어요? 지금은 변동금리 대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변동금리. 예, 만기가 길수록 그래야겠네요. 갈수록 금리가 떨어지니까. 네. 저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루빨리 고정금리를 해야 되죠.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니까. 그러네요. 네. 일부 은행에서는 지금 6% 금리 예금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거 있으면 빨리 가서 고정금리로. 지금이 저축을 해야 높으니까. 되죠. 네, 지금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 금리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대출이나 예금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네요. 결국에는 금리가 많이 결정을 하네요. 예.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저성장 저금리 시대 이제 계속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개인들은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서 돈을 벌자. 돈을 벌어야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네. 그보다 먼저 일을 해야 돼요. 돈이 네, 지금, 있어야지 투자를 하니까. 네, 지금 서영 씨가 은행에다 1억 맡겨놨다면은 네. 한 달 이자 얼마예요? 한 달 이자요? 지금 한 달 이자라고 하면 1% 되니까 10만 원 좀 넘죠. 그렇죠. 근데 서영 씨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벌면은 은행에 1억 맡겨놓은 거랑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걸로서도.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제 제자들 그 회사 들어가지고 연봉을 5천만 원이나 받는데요. 야, 그렇게 많이 주냐 그랬더니 그럼 한 달에 거의 5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한 달에 500만 원 받으면은 50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 오, 방금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근로소득이 기본이다. 예. 그런데 직장에서 계속 오래 다니는 건 과장, 차장, 부장, 사장까지 될 수도 있지만은 네. 그 직이라는 거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까지. 직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 업을 가져야 돼요. 다만 몇십만 원이라 받을 수 있는 업. 지금 뭐 이서영 씨는 지금 하나 업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 업을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뭐 제가 지금 여러 언론에 칼럼을 쓰고 있거든요. 네. 뭐 신문사마다 원고료가 달라요. 네, 그런데 평균 30만 원 이 정도 받거든요. 네. 그럼 그 30만 원의 의미가 뭐예요? 30만 원이요. 금융자산 3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이다. 우와. 그러니까 직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좋고 네. 네, 그다음에 꼭 업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아마 부모님 연세가 저하고 아주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부모님 어떻게 일하세요? 네, 일 계속 하고 계시죠. 정말 예, 오래 하실 거라고. 오래 하셔야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60세 이전에 다 직장에서 은퇴하거든요. 직을 회사를 오래 다니면서 월급 근로소득을 받아야 되고요. 직을 떠나서라도 네. 다만 몇십만 원이라 볼 수 있는 나갈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오랫동안 일을 하자. 예, 직장 다니면서 네. 자기 전문 분야 이걸 하나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응법이에요. 네. 얼마 전에 그 일본 금융그룹 회장 강의를 들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겪었죠. 먼저 겪었죠. 예. 그런 시대에 가계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하자. 아, 서영 씨 우리 100세까지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오래 일하겠습니다. 두 열심히. 번째,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무슨 말인가요? 건강해야지 일할 수가 있잖아요. 아, 결국에는 일을 하자 아닌가요? 계속? 일을 하려면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 관리도 잘하고요. 네. 지금 젊었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운동 같은 거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오래 아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PD분들, 네. 세영 씨, 뭐 100세까지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 오래 일해야 되겠네요. 예. 아. 그러려면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니까 네. 계속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오래 일하고 돈도 계속 벌자. 네, 그리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뭘 해야 된다고요?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근로소득 가지고 네. 예. 투자를 꼭 해야 된다. 투자를 꼭 해야 된다. 네. 제가 지금 최근에 사람들하고 만나도 네. 아, 투자해야 된다. 우리 이러다가는 집도 못 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던 얘기가 이제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에요. 예. 네, 네, 사실 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맞아요. 서울 같으면은 PIR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네. 이 가운데가 19배예요. 19배가 의미가 뭐냐면은 소영 씨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집 평균 가운데 있는 집을 하나 살려면은 19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저축해야 된다는 거죠. 와, 정말 그래서 요새 젊은 분들 집값 비싸가지고 상당히 일할 의욕도 잃었다고 그러고, 예, 그 다음에 돈 빌려가지고 집 산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집 산다고 그러면은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니다. 예, 집값이 제가 분석해 보니까 거의 고점에 아, 있거든요. 네. 뭐집 사는 거는 조금 아, 여유를 좀 갖고 기다렸다가. 예, 조금 싸게 살 수가 있을 것 아,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드는 현 상황 속에서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요즘 이제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을 더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역시나 네, 교수님께서 생각할 거리 많이 던져주셔서 네, 오늘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선은 일해라. 네. 그리고 번 소득으로 주식 투자해라. 일하고 투자해라 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